첫째 시간 끝나는 걸 모르고 제가 그냥 말이 끊어져 버렸어요. 다시 또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그 식품용 기구의 살균 소독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어떤 그 주방의 위생과 안전관리 활동하고도 뭐 관계가 있는데, 이건 제가 다른 어떤 그 포털 사이트에서 갖고 온 건데, 전체적으로 주방의 어떤 위생, 뭐 집에 쓴 주방이라고 한다면 학교 집단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뭐 급식실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위생 작업실이라고, 주방 작업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위생이란 게 어떤 것이고, 위생 주방의 위생 관리라는 어떠한 것이고, 이게 대한 중요성이 왜 필요한가? 이렇게 했을 때에 식품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서 위생 관리한 영양 요소, 변질 유형, 보존하는 방법, 식중독을 어떻게 정리하고 분류하고 방지를 하는가, 개인적인 위생관리, 건강진단, 위생교육, 발병상해, 이런 것들은 아마 늘 누차에 걸쳐서 했을 거고, 조리사의 위생준수, 그 다음에 개인위생사항, 뭐 개인복장, 주방의 시설관리, 그죠? 그 다음 안전관리, 이렇게 해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안전관리에 대해서 하겠는데, 위생관리하기 안전관리하기 전에 보면은 뭐 주방에서 이거 주방용품에 대한 위생 특히나 관리해서 그 잘 건조된 식기 정돈하고 문을 분명히 밀폐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싱크대라든가 배수구의 쓰레기망이라든가 이런 것, 행주와 같은 것들은 항상 깨끗하게, 잘못하면은 그 세균의 그 온상이, 세균이 번식하는 온상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싱크대는 식기나 식기를 세는 어떤 식기를 싣는 개수대부터 보관하는 수납장, 물 빠지는 배수구까지 어느 거 하나라도 소홀하게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리고 어느 거 한번 볼게요. 요거는 칼도마를 구분해서 사용한다는 어떤 그 사용 방법에 대한 것들이 되겠는데, 그 주방용품 위생관리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배수구의 쓰레기망이잖아요. 쓰레기망에 음식물 찌꺼기가 있으면은 세균 온상이 됩니다. 그죠? 쓰레기망뿐만이 아니라 트렌치 있죠. 바닥에 트렌치, 거기에도 음식물 찌꺼기가 잔뜩 쌓여 있으면은 세균이 번식하기 쉬우니까 설거지 끝내고 난 다음에 깨끗한 어떤 전용 칫솔로 더러운 물질을 털어낸다든가, 뭐 전용 스펀지라든가 수세미에 중성세제 묻혀서 닦아준 다음에 락스로서 5분 이상 담가줘야 되겠죠, 그죠? 그 수세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끓인 물을 수시로 부어줌으로 해서 살균도 되고 악취도 제거되고, 또 이렇게 기름기와 같은 것들은 크게 이제 바깥으로 배출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보존식 용기를 사용할 때, 여기 지금 칼도마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은 서로 교차 오염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적색은 뭐 육류로 쓴다면 녹색은 야채를 쓰고, 뭐 가공식품을 쓴다든가 이렇게 되겠죠. 그 파란색은 생선류다면은 똑같이 생선류를 사용을 하게 되겠고, 노란색은 기타류라면은 기타류를 같이 사용을 하고, 도마칼 같은 색깔로 맞추면 될 것 같고, 보존식 용기를 사용을 하는데, 이건 집단급식소입니다. 당일 배식한 음식을 스테인리스로 이제 보존식에 담궈서 144시간 동안 냉동고에 보관을 한다. 전용 보관 장소가 없다면은 냉동실에 그 보존식을 넣어놓는 어떤 그 칸에 대해서 식별 표시를 하고 보관해 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리사와 영양사의 개인위생에서 모자는 이게 다 머리카락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눌러서 위생복, 특히 조리하는 사람, 사실 원래 제조 공장에는 이렇게 팔까지 전부 내려오게끔 합니다. 채모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위생복 이렇게 있고, 마스크 착용하고, 방수 앞치마를 써가지고 색깔별로, 그죠? 이거는 뭐 청소용이라든가, 이거는 그 조리 전, 그죠? 익히기 전, 요건 청결구역, 뭐 이렇게 각각 그 색깔 구분해서 일반구역, 청결구역, 그 다음에 뭐 청소용 각각 달리 착용을 해가지고, 보관도 각각 다른 곳에다가 청결구역의 그 앞치마 같은 경우는 청결구역 내에 보관을 하고, 일반구역 내에는 일반구역 내에 보관을 하고, 같이 해놓으면 같이 교차 오염이 되니까 분리해서 보관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 냉동 온도, 이게 왜 이거는 어떤 보관, 이런 구분하는 게 중요한가 하면은, 이게는 지금 여러 가지 섞어놨는데, 칼과 도마는 구분해 사용한다. 가공식품용, 채소용, 육류용, 완제품용, 의류용, 이렇게, 그죠? 싱크대는 구분해서 사용하거나 사용 순서를 지키는데,
구분한 것이 가장 좋지만 싱크대가 여러 대가 없다면 제일 먼저 채소류를 씻고 육류를 씻고 그 다음에 어류를 생선 씻고 그 다음 가금류를 씻는 이런 절차로 제일 마지막에 가금류와 같은 것들은 전처리 한다든가 세척을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고무장갑, 앞치마, 행주 등 구분해서 사용한다. 전처리용이다, 배식용이다, 조리용이다, 조리용, 그 다음 청소용 별도, 배식용, 전처리용 이렇게 됩니다. 조리 전후에 식품 종류별로 용기나 덮개를 사용해서 두라. 이 바트와 같은 경우에는 앞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고 여기는 보면은 냉동 온도가 온도 기준이 이탈된 상태에서 운송을 한다든가 보관이 된다든가 실온에서 오랫동안 방치하는 경우에는 원료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세균이 증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온도 기준을 잘 맞추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교차 오염을 위해서 품목별로 분리를 보관을 해라. 어류는 어류, 육류는 육류, 농산물 가공품들을 각각 분리 보관하고 분리가 어려울 때는 이격 보관해라. 10cm 이상 떨어뜨려라 해서 품목별로 보관한 생선은 밑에 육류는 위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밀가루와 같은 거, 뭐 잔여 원부 재료, 여기는 뭔지를 모르겠네요. 여기 이렇게 놔두고 여기 바트에다 덮어놓고 선입선출하게 되겠고, 온도 관리를 하는데 5도 실온 냉장 유지를 하는데 이 원부 재료에 대한 보관 관리에 대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주관리법은 우리 책에 이제 나옵니다만도 이 주방용품에 대한 위생관리에서 행주를 햇볕에다가 이제 일광을 이제 어떤 거 햇볕에 쬐어서 말려서 여기다가 이제 각각 건조가 완료된 상태에서 보관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이제 사용 전 행주 이렇게 적어 놓겠죠. 그죠? 사용 전 뭐 청결 구역용, 일반 구역용, 뭐 이렇게 청소용 뭐 분리를 해가지고 하고, 만약의 경우에 지금은 행주를 사실 사용하지 않고 거의 페이퍼 타올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페이퍼 타올은 이렇게 뭐 구태여 이렇게 말릴 필요도 없고 페이퍼 타올로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 행주를 쓰는 경우라면 늘 이 습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 어떤 그 미생물을 번식시키는 하나의 온상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예전에 나왔던 아마 책을 그대로 답습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행주 관리하는데 또 행주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보통 이제 아주 다 조리가 끝나고 난 뒤에 삶습니다. 삶고 난 다음에 말려서 여기 넣어놓고 보통 밀폐 용기에다가 사용 전 행주, 그 다음에 사용한 거는 보통 이렇게 그 스텐볼 같은 거라든가 덮개가 있는 거, 우리 보통은 보면은 폐기물, 그게 쉽게 말하면 휴지통이 이렇게 쓰레기통이죠. 쓰레기통인데 전용으로 해서 덮개가 달려있는 그 페달에 덮개가 달려있으면 사용하고 난 다음에 그걸로 집어넣으면은 다른 데에 노출대가 보여주지도 않고 그거를 가지고 이물질이라든가 이런 찌꺼기 같은 거 털어내버리고 삶아서 다시 이렇게 건조시켜서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요즘은 웬만한 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그 페이퍼 타올을 사용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깨끗이 햇빛에 널려서 보관 용기에 넣어서 말린다. 그리고 사용 빈도는 일상 보통 사용하는 거에 5배 이상의 매수를 준비를 하고 일회용 행주 사용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죠? 이렇게 수세미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삶는다든가 세척하고 소독을 해둬야 되겠고, 보통 뭐 자염소산 나트륨과 같은 경우는 한 30분 이상 담궈 두었다가 헹궈서 햇볕에 말려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행주 위생 우려 여부 및 우려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다른 데에서 포탈에서 가져왔는데, 위생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72명이고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428명이 됩니다. 그렇게 거의 여기 보면은 몇 배입니까? 15에다가 85 같으면 5배, 6배 정도로 비위생적이라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보면은 이게 이제 50점, 여중에서 또 50.7%가 이제 개체수 428명을 재산을 해가지고 왜 그랬냐 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나 곰팡이 존재가 의심스럽다고 한 사람이 약 51% 정도, 세균 번식이 쉬운 젖은 상태로 보관한다가 이 정도, 변색과 기괴한 냄새가 발생했다, 하나의 행주로 다용도로 사용하더라, 이렇게 전부 다 우려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비위생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86%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고, 가급적이면 행주 사용을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행주로 인해 가지고 교차 오염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작업자 이거 어떤 거 개인회생에 있어 가지고 여기 그림 7-4 보면 올바른 손 씻기를 참고를 하면 되는데, 우리 올바른 손 씻기는 올해 같은 경우에 그 코로나, 그래서 우한 코로나, 아니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손 씻는 데 대해서는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어서, 사실 실제적으로 어떤 감염병이라든가 아니 감기 이런 병원 가는 횟수가 줄었다 할 정도로 개인위생을 잘 지키고 특히 손을 잘 씻음으로 해가지고 감염이 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손에 거품을 먼저 내고 물 틀어놓고 미지근한 물로 하겠죠. 깍지를 끼고 비비고 손등 손바닥으로 문지르고 손가락 돌려서 닦고 손톱으로 문지르고 흐르는 물로 헹구고 종이 타월로 물기를 닦고 종이 타월로 수도꼭지를 이제 잠그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있는데, 그 뒤에 페이지 보면은 손위생이 있습니다. 우리 책에 보면은 식약처에서 2011년 1월에 나온 게 있는데 거의 이거는 변화하지 않고 이제 쭉 나갑니다. 근데 이제 보통 손은 특히나 손톱을 길러 넘기고 손톱 밑에 어떤 미생물 같은 게 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손톱을 짧게 깎고, 그 다음에 더러운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겠죠. 매니큐어를 바른다든가 장신구를 하지 않고 손 반지 같은 걸 끼면 안 됩니다. 그 반지 속에 이물질이 끼어서 어떤 그 세균이 이렇게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손 표면에 있는 이제 미생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소독액은 손을 씻은 뒤에 최종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제일 마지막에. 그 다음에 화장실 사용한 후라든가 날 음식 있죠. 생고기라든가 가금류 같은 걸 다루기 전후 머리카락이나 얼굴 몸 상처를 만진 경우 쓰레기 버리고 난 후 옷이나 앞치마 만진 거, 그다음 우리 휴대폰 만지고 이런 것들은 손을 전부 오염시킬 수 있는 하나의 오염원들이 되기 때문에 이 만졌을 때는 틀림없이 미생물에 감염이 됐을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손을 씻고 식품 오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손 씻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으로서 맛을 볼 때 위생, 음식 맛보는 경우 침으로 인한 오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그릇을 사용해서 음식물을 덜어서 깨끗한 수저를 이용해서 맛을 봐야 한다. 보통 우리가 손가락으로 집어 먹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복장위생은 조리복은 외출복하고 구분해가 이렇게 구분할 적에도 개인 사물함이 있다면 외출복은 아래쪽에 조리복은 위쪽에 사용하는 것이 좋고,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카톡을 여제 손 씻기가 나오네. 그죠? 거품 내기. 여기 2011년도 1월이니까 여기서부터 쭉 나와서 보통 종이 타월로 닦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게 트는 것이 아니라 여기 페달을 밟으면 바로 이제 이렇게 그 물이 쫙 나오게끔 자동 어떤 게 그 수도 개폐가 좋겠고, 또 하나는 온수가 나오면 훨씬 좋겠죠. 그게 안 나오면 그대로 사용을 하고 마지막에 닦고 종이 타월로 수도꼭지를 안 담근다 할지라도 물기 닦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소독액으로 소독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올바른 이제 어떤 그 손의 위생 관리가 되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조리하기 전 단계의 위생 관리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리를 하고 나기 전, 조리하고 난 후 이렇게 본다면, 조리를 기준점으로 해서 식품을 구입하는 단계에서는 신선하고 좋은 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구입할 적에 혹은 또 식품 사용하기 전에 유통기한이라든가 외관, 냄새, 맛 등을 통해서 신선한 것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므로 식품 감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구입 단계가 되겠고, 저장은 식품을 보관할 때는 식중독이나 세균에 의한 감염을 예방할 수 있고 영양가를 손상하지 않도록 저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단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경우에는 구입 단계는 실제 우리가 매일 필요한 양만큼을 구입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먼저 구입한 것을 우선 사용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 선도가 우수한 것을 써야 되겠고, 여기 저장은 특히나 식품은 보통 0도에서 5도씨 정도 짧은 기간들에 저장하는데, 냉동은 마이너스 18도씨 이하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이 좋겠죠. 보통 마이너스 18도에서 마이너스 23도씨 정도로 저장을 하고, 적절한 환풍을 해가 식품 품질 유지라든가 해충 방지를 위해서 바닥에다가 이렇게 식품을 놓지 않도록 하는 그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식품에 알맞는 그 어떤 그 최적의 조건에서 저장하는 것이 좋겠죠. 예를 들어서 고구마를 상온 우티 실온 보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냉장 보관을 오히려 해버리면은 고구마 같은 게 냉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상온 보관한다든가 이렇게 그 식품에 맞게끔 저장도 그죠. 육류인데 그거를 바깥에다가 놔둔다든가 상온 보관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그 식품의 종류에 맞게끔 알맞은 온도에서 냉장, 냉동, 상온, 실온 이렇게 적용해서 보관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조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조리라는 것을 통해서 실제 열 처리라든가 뭐 열 처리가 아니고 세척을 한다든가 뭐 잘게 다진다가 이런 조리 단계를 통해서 먼지라든가 이물질이라든가 흙이라든가 뭐 또 어떤 그 하여튼 인물 관계를 전부 세척해서 생물학적 위해를 띌 수도 있지만 또 열 같은 걸 열을 통한 데도 볶는다든가 익힌다든가 찐다든가 삶는다든가 이름으로 해서 위생적인 단계로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부터는 바로 이제 배식을 빨리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재료의 준비 단계는 바닥에 사지 말고 작업 시 맨손으로 취급 안 하고 고무장갑 등을 사용을 해야 된다 해서 준비 작업 후에 싱크대를 세척 소독을 하고 난 다음에 조리 작업을 실시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건 여러분들 책을 보면은 244페이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실제로는 뭐 육류라든가 페리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위생해충이나 이물이 혼입됐다든가 부패 이치가 없는지를 점검하고 잘 씻고 그 다음에 뭐 갈비, 사골, 잡별, 핏물을 충분히 빼고 난 다음에 사용을 하고 해동을 할 때는 냉장 해동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식재료의 준비 단계는 각각의 식재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지만 그게 알맞게끔 적절한 준비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 조리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식중독균을 완전히 사멸시킨다거나 안전한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 위해서 적절한 과일 온도로 조리를 해야 되는데 육류, 가금류, 어패류나 알을 과열 처리할 때는 중심부가 완전히 심부 온도라고 그러는데 중심 온도가 완전히 과열했는지를 확인을 하고 음식을 자주 저어서 음식의 어떤 온도가 균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생선이라든가 어패류 같은 경우에는 중심 온도가 85도씨에서 1분 이상이 유지돼야 되고 다른 식품 같은 경우에도 75도씨에서 1분 이상이 유지돼야 됩니다. 우리 책에 보면은 74도라고 했는데 그거 바뀌었습니다. 2013, 14년도에 바뀌었으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책을 보더라도 조정을 해서 그 중심 온도계를 가지고 조리 단계에서의 온도를 체크를 해서 위생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균 변식이 가장 잘 되는 온도라면은 5에서 57도로 보통 잡고 그 다음에 음식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차가운 음식은 5도씨 이하 따뜻한 음식은 60도 이하 이렇게 보관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는 나와 있네. 그죠? 가열 조리 공정 이거는 식약처에서 나오는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중심 온도가 85도씨에서 1분 이상이 되도록 이거는 페리와 같은 것들 탐침 온도 그리고 중심 온도계는 살균 소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온도 확인하고 74도인데 75도로 바꿔야 되는데 이것도 옛날 걸 해놨네. 비가열 공정은 작업대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용기, 도구 및 장갑 등 구분 사용 및 소독 후 작업을 하는지 조리대의 주변을 청결을 유지하고 소독된 위생장갑을 착용 후에 혼합할 때 30분마다 교체하는 것이 좋다. 냉각 공정이 있다면은 가열 조리 후 냉각이 필요한 식품은 신속히 냉각하고 냉각 온도라든가 시간을 준수를 해야 된다. 그다음 막대로 저으면서 냉각을 하고 급속 냉각기를 이용한다든가 얼음이 담긴 용기에 식품 용기를 담아서 냉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작은 낮은 어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얕은 용기, 그죠? 얇은 용기에다가 담아가지고 빨리 식힐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조 가공 공정의 단계고 단체급색소에서는 특히나 배식 종료 전에 보존식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보존식은 식중독 사고가 발생할 때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보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에 조리된 메뉴 1인 분량을 살균 처리된 보존 용기에 담아서 마이너스 18도씨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꼭 6일 이상 권장을 하는데 144시간 이상을 보관하도록 해서 보관 기간 동안에 만약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으면 폐기를 하는데 그 전에 만약에 144시간 이전에 폐기를 해버리게 되면 그거는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영양사가 져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일주일 동안 보관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조리 후, 조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위생관리. 이게 사실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충분히 이제 가열 처리를 한다든가 조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조리 단계를 가고 나면은 위에 한 것은 다 이제 제어를 했는데 그 제어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사람들한테 바로 섭취를 하게끔 해야지만 또다시 어떤 미생물이라든가 그 어떤 위에 한 것들 뭐 먼지가 날아든다든가 뭐 머리카락이 빠진다든가 또 아니면은 뭐 조리 도구에 뭐 나사 같은 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차단할 수 있게 덮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않으면은 더 위에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조리한 후에 위생관리는 사실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상차림 단계는 조리 완료 후 먹기 전까지 음식을 위험한 온도 범위에 노출되지 않게끔 5도 이하라든가 60도 이상 60도 이상이면은 따뜻한 음식, 5도 이하는 차가운 음식 이렇게 노출되지 않도록 요 범위가 가장 세균 변식이 잘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요 온도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위생관리상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척 및 소독 단계는 식사 후에는 바로 쓰레기통이라든가 잔반 등을 깨끗하게 비우고 식탁이나 주방 내부를 청소하고 사용한 도구는 반드시 씻고 헹구고 소독을 해서 보관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또 세정하고 난 다음에는 그 여러 가지 소독 방법이 있는데 식기를 살균한 다음에 종류별로 구분해서 정리 수납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데 보통 법은 소독은 뭐 기구, 용기 및 음식 표면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안전한 수준 이하로 이제 감소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소독할 때는 미생물 안전한 수치로 감소하기 위해서 소독제를 어떤 걸 선택하는가, 농도는 어떻게 하는가, 침지하는 시간은 어떤가, 사용 방법은 어떤가 이거를 하게 되는데 우리 책에 240에서 41페이지를 참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는데 여기 조리 종사자들이 이제 이거는 재해 현황이라 해가지고 뭐 음식 숙박업 통계 자료를 분석했다 이걸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이건 2013년도에 이제 재해 현황이에요. 그러면 이게 형태별로 넘어졌다. 사업장 위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더라. 뭐 이상 온도로 좀 뜨겁게 데였다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안 그러면 아예 냉해를 입었다든가 절단했다든가 배임이라 찔림이라든가 끼임이라든가 기타게 합계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가장 많은 부위를 차지하는 것이 넘어지는 거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2074명이 되니까 토탈 뭐 7712명에서 약 26.9, 27% 정도가 넘어져서 나는 사고예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 교통사고, 그 사업장 외에 거니까 이거는 볼 필요가 없겠고, 그 찔린다든가 베인다든가 하는 작업장에서 있는 것도 적어도 13.6%고, 온도 이상으로 인해서 뜨겁게 디인다든가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14.6%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적에 안전상의 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겠죠. 보면은 아니 가스 같은 경우 가연성 이제 그 누출 시 가연성으로 누출 시 화재나 폭발 사고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가스가 누출되고 밸브가 잠겼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이동식 부탄 연소기 사용 시 환기에 유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스라는 경우에는 뭐 연기가 나고 잘 가연성이 되기 때문에 누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는 먼저 이제 작업장에 들어가면 맨 먼저 환기부터 한번 하고 사실 불을 킨다든가 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폭발 사고가 나기 때문에 한 번은 여러분 여기 지금 이동식 부탄가스인데 부탄가스 있는 제 충남 어디에서 우리 썬 연료인가요? 거기 사고가 나가지고 크게 터져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치고 이랬는데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고가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항상 환기를 먼저 시키고 가스를 사용하는 중에는 불꽃 색깔을 확인을 하세요. 불꽃을 확인하는데 불꽃이 점화가 안 됐는데 그냥 가스를 켜놓은 상태가 되면 가스만 누출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 확인하고 색깔을 확인하고 그죠? 그 다음에 가스 구멍에 불꽃 구멍 같은 게 음식물 같은 게 끼어 있으면은 잘 점화 안 되니까 그거 확인해 주시고 가스를 사용하고 나면 항상 안전 밸브를 잘 잠그고 가스레인지를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가스는 색이나 맛이나 냄새가 잘 없고 뭐 냄새는 좀 날 수 있습니다만도 쉽게 잘 이제 알 수 있도록 보통 뭐 메르캅탄 같은 거를 뭐 첨가하고 있는데 일단 가스가 누출되면은 LPG는 공기보다 무겁대요. 그래서 가라앉지만 LNG는 공기보다 가벼워서 천장 부근에 모입니다. 그래서 가스 새는 것을 탐지할 수 있도록 어떤 그 경보기를 설치하고 안전한 가스 사용법을 이용해서 사고를 예방해야 된다는 그런 안전에 대한 것들이 되겠고, 또 그 다음에 이 가스레인지를 점화할 때는 뒤에 나옵니다만 가스 사고 미점화로 가스가 노출된다든가 그죠? 사용자, 공급자 밀폐된 장소에서 가스 사용한다. 뭐 이런 것 쭉 한번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딴 데서 캡처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가스 사고의 주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거기 다음 페이지, 다음에 있는 거 모르겠는데, 요거 하면 아마도, 이번 시간 수업은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전화로 인해서 사고 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뭐 신발이 이렇게 잘 안 맞다, 이게 막 미끄러운 것을 하는데, 이렇게 깨끗이 세척을 안 한다든가 하면 물 청소를 다 잘했는데, 주방에서 양파 껍져 놓은 거 좀 줘요. 내가 갖다 줄게 하다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쳐버린다든가 이래 되고, 그 다음에 또, 손이 또 다친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배시카에 바퀴에 발가락이 끼인다든가 해서 이런 것도 주변, 통로 확보하고 주변을 잘 확인해서 해라 하는 그런 그 안전에 대한 것이 되겠고, 아마 그 주방 환기 요령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여기 앞부분에 가야 되는데 뒤로 나왔는데 어쨌거나 여기까지 하고 둘째 시간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